전쟁의 양상은 이미 총과 미사일만으로 승부가 갈리는 시대를 지나왔다. 현대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전자기 스펙트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레이더가 먼저 눈을 뜨는 순간 미사일은 이미 날아오고 있으며 조종사는 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공중전과 해상전의 본질은 기동 성능이나 무장 탑재량이 아니라 상대의 눈과 귀를 얼마나 먼저 멀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전자전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다. 전자전은 전투 그 자체다. 적 레이더를 속이고 통신을 교란하며 유도무기를 무력화하는 순간 전장은 단숨에 일방적인 공간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조차 전자전 능력을 극비로 취급하며 그 세부 성능은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들조차 전자전 성능의 상당 부분은 블랙박스로 남아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자전을 장비 개념으로 접근한다.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포드 형태의 ECM, 필요할 때만 달고 출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포드는 공기 저항을 증가시키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전자전이 기체 전체의 센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현대전장은 레이더, 적외선 센서, 데이터 링크, 무장 통제 시스템, 항법 장비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자전 역시 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단순히 전파를 쏘는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두뇌와 직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은 ECM을 포드나 보조 장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 전자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도 특정 기종의 종속된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수출형 경공격기까지 확장 가능한 모듈형 구조로 개발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자전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전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위협 데이터, 레이더 특성 분석,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전 분야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의 독점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전자전 장비만큼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 의존성은 곧 전략적 취약점으로 이어진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 그 무기는 반쪽짜리가 된다. 한국은 이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여러 무기 체계에서 겪었던 기술 통제와 제한, 그리고 수출 과정에서 드러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핵심 기술의 자립이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임을 깨닫게 했다. 전자전은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다. 스텔스보다 더 민감하고 엔진보다 더 통제받는 영역이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개발 중인 ECM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장비가 아니라 통합 구조와 운용 개념에서 기존 강국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전을 특정 플랫폼에 맞춰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투 체계의 일부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조차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고난도 접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전자전 체계가 단일 플랫폼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중 플랫폼과 해상 플랫폼, 그리고 향후 무인 체계까지 엄두에둔 모듈화 개념은 전자전을 하나의 독립된 무기체계로 끌어올린다. 같은 전자전 두뇌를 서로 다른 몸체에 이식하는 개념은 유지비용과 전력 확장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기술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래전장의 구조를 읽은 전략적 결정이다. 다영역 전쟁, 네트워크 중심전, 그리고 유인과 무인의 결합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서 전자전은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 언어가 된다. 이 언어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남이 만든 전장 규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이 새로운 장비 하나를 만든다는 소식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자전의 사용자에서 설계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KF-21을 시작으로 전장 전체의 게임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중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다와 수출 시장, 그리고 미래 전력 구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첫 장면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EC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전자전 장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투기에서 ECM은 독립장비였다. 위협이 예상되는 임무에서만 외부 포드를 장착하고 출격하며 임무가 끝나면 다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전자전 장비가 기체의 두뇌와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레이더가 탐지한 위협과 ECM이 방출하는 전파 사이에는 항상 시간 지연과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한국이 개발하는 ECM은
이 구조를 근본부터 부정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전파를 방출하는 장비가 아니라 전투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전자전 생명체로 만드는 개념에 가깝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 데이터 링크, 항법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처리 구조 안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분석과 대응은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단일 흐름으로 진행된다. 기존 ECM의 핵심은 방해였다. 특정 주파수를 강하게 쏘아 적 레이더 화면을 흐리게 만들거나 오경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대 레이더는 이미 이러한 단순 방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주파수 도약, 신호 필터링,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류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식 ECM은 오히려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 요소가 된다. 한국 ECM의 접근은 다르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위협인식과 판단이 있다. 단순히 전파를 방출하기 전에 먼저 적 레이더의 유형, 작동 모드, 추적 상태, 무기 유도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라 방해, 기만, 은폐, 침묵 중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장비가 아니라 전술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체계라는 의미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합 수준이다. 한국 ECM은 기체 내부에 완전히 내장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이 깔끔해진다는 문제가 아니다. 스텔스 성능 유지, 공력 특성 보존, 연료 효율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외부 포드가 필요 없는 전자전은 스텔스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 이 통합 구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된다. 전자전의 성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서 갈린다. 위협 라이브러리, 신호 처리, 알고리즘, 상황 판단 로직이 핵심이다. 한국은 이 영역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ECM이 단일 임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공권 확보, 침투 작전, 방공망 제압, 해상 교전, 심지어 방어 임무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격적 전자전과 방어적 전자전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은 기존 장비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영역이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처음부터 모듈형 아키텍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센서 처리 모듈, 신호 방출 모듈, 위협 분석 모듈이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플랫폼에 따라 조합을 달리할 수 있다. 전투기에서는 공중 위협 대응에 집중하고 해상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레이더와 미사일 위협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하는 ECM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전자전을 하나의 기능에서 하나의 체계로 끌어올린 시도다. 전투기의 눈과 귀, 판단 능력, 그리고 대응 수단을 하나로 묶는 이 구조는 기존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한 영역을 단기간에 압축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이 고난도의 통합 전자전 체계를 실험하는 첫 플랫폼으로 KF-21이 선택되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단순한 개발 편의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 이 질문의 핵심을 파헤친다. KF-21이 통합 전자전 체계의 첫 시험장이 된 이유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KF-21은 태생부터 전자전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기존 전투기들은 기체가 완성된 이후 전자전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 경우 구조적 제약과 전력 공급, 냉각 문제, 데이터 처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KF-21은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갔다. KF-21의 설계 철학은 센서와 전자체계를 기체의 부속물이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로 놓는 데서 출발했다. 기체의 내부 공간 배치, 전력 분배 구조, 냉각 라인, 데이터 버스가 모두 고출력 전자장비 상시 운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레이더 하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를 전자전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특히 KF-21은 다중 센서 융합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다.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적외선 탐지 체계, 전파 수신 장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중앙 처리 장치로 모여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된다. 이 구조는 전자전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위협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그것이 레이더인지 미사일 유도 신호인지 단순 탐색인지 추적 단계인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다. KF-21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에 새로운 전자전 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막대한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KF-21은
시험 비행과 단계적 성능 향상이 병행되는 플랫폼이다. 이는 전자전 체계를 실제 비행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합 전자전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스텔스 요소 역시 KF-21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전자전은 스텔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현대 방공망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다. 스텔스는 탐지 거리를 줄일 뿐이며 전자전은 그 남은 틈을 파고드는 역할을 한다. KF-21은 내부 무장창과 매끈한 외함을 통해 외부 장착물 없이 전자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생존성 향상을 넘어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꾼다. KF-21은 전자전기를 따로 호위하지 않고도 스스로 방공망을 교란하며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는 공군 전력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제한된 수의 전자전 자산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다수의 전투기가 분산된 전자전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수출이다.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전투기다. 하지만 전자전 장비는 수출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외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경우 수출 대상국과 운용 범위는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KF-21에 국산 통합 전자전 체계를 탑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전투기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수출 패키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KF-21은 결국 실험대이자 기준점이다. 여기서 검증된 통합 전자전 구조는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 공중에서 검증된 체계는 해상으로 유인에서 무인으로 확장된다. 이 흐름의 다음 목적지가 바로 구축함과 경공격기다. 전자전이 전투기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ECM을 모듈형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한 범용성 확보가 아니다. 이는 전자전을 특정 플랫폼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력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투기마다, 함정마다 다른 전자전 장비를 따로 개발하는 방식은 비용과 시간, 유지 측면에서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모듈형 ECM의 핵심은 분리와 결합이다. 위협신호 수신과 분석을 담당하는 두뇌, 전파를 방출하고 기만하는 출력부,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덕분에 플랫폼이 달라져도 핵심 알고리즘과 위협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바뀌는 것은 출력 규모와 장착 위치, 전력 공급 방식뿐이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확장되는 영역이 해상 플랫폼이다. 차세대 구축함 KDDX는 다수의 레이더와 미사일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전한다. 공중 플랫폼과 달리 회피 기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전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모듈형 ECM은 함정의 전투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적의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유도 레이더를 단계별로 분리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공중과 해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전의 논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위협을 탐지하고 분류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선택한다는 핵심 과정은 동일하다. 한국은 이 공통 영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플랫폼 특성에 맞는 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개발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FA-50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FA-50은 경공격기이지만 실전에서 방공망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이다. 기존 방식처럼 외부 전자전 포드에 의존할 경우 생존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모듈형 ECM은 FA-50의 내부 구조와 임무 성격에 맞게 축소된 형태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경공격기급에서 보기 드문 전자전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수출 경쟁력이다. 전자전 장비는 국가별로 요구 수준과 민감도가 다르다. 모듈형 구조는 고객국의 요구에 따라 성능을 조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알고리즘과 통제권은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지와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이점은 분명하다. 위협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레이더와 미사일이 등장할 때마다 전자전 체계 역시 진화해야 한다. 모듈형 ECM은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와 일부 하드웨어 모듈만 갱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운영에서 막대한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이 선택한 모듈형 ECM은 하나의 장비를 여러 곳에 쓰기 위한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전자전을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력 중심 사고로 재정의한 결과다. 공중과 해상, 유인과 무인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자전 언어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러한 접근이 과연 기존 전자전 강국들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시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의 선택을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한국의 전자전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접근 방식이다. 기존 전자전 강국들은 오랜 시간 특정 플랫폼 중심으로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전자전기는 전자전기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통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구조는 강력하지만 경직되어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도 국가들조차 전자전의 핵심은 여전히 소수의 전략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 전자전 항공기나 특정 함정에 의존하는 구조는 전력 손실 시 리스크가 크다. 또한 이러한 자산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제한된다. 기술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조차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기 어렵다. 한국의 선택은 이 흐름과 다르다. 전자전을 특정 자산의 독점 능력이 아니라 다수 플랫폼이 분산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으로 재정의했다. 하나의 전투기가 수행하는 전자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전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띈다. 이는 양적 확장과 질적 통합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국이 개발 중인 ECM은 단일 주파수 대역이나 특정 위협에 최적화된 장비가 아니다. 다중 위협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레이더뿐 아니라 통신 교란, 데이터 링크 차단, 유도 신호 왜곡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이는 전자전을 하나의 기능이 아닌 전장 통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통합 소프트웨어 구조는 기존 강국들과의 차별점이다. 하드웨어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위협인식과 판단 로직, 전술적 대응 알고리즘은 경험과 데이터 축적 없이는 구현하기 어렵다. 한국은 실전 배치 이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큰 격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국제시장의 반응 역시 이 흐름을 반영한다.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 전투기나 함정을 도입하면서도 전자전에서는 항상 제약을 경험해왔다. 업데이트 제한, 사용 범위 통제, 특정 상황에서의 기능 비활성화는 운용국 입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한국의 통합 전자전 체계는 이러한 불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전자전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의 도구다.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는 전자전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비교적 중립적인 기술 파트너로 인식되며 이는 전자전과 같은 민감 기술에서 큰 경쟁력이 된다. 물론 한국의 시도가 이미 모든 면에서 기존 강국을 앞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전 경험의 축적, 대규모 충돌 환경에서의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전자전을 독점 기술에서 개방형 구조로 단일 자산에서 분산 전력으로 이동시키려는 이 흐름은 미래 전장의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기술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다. KF-21과 KDDX, FA-50을 넘어 향후 전력 구조와 수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군사기술의 위상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살펴볼 차례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통합 ECM이 만들어낼 가장 큰 변화는 전투 양식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전자전은 특정 임무, 특정 자산에 한정된 능력이었다. 그러나 KF-21을 시작으로 KDDX, FA-50까지 확장되는 구조는 전자전을 일상적인 전투 기능으로 끌어내린다. 이는 곧 모든 출격, 모든 항해, 모든 작전에 전자전이 기본 전제로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작전 계획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전자전 자산의 위치와 가용 여부를 먼저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전자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전장은 더 이상 특정 지점에서만 왜곡되지 않는다. 공중과 해상 전역에서 동시에 전자적 혼란이 발생하는 다층 구조로 바뀐다. KF-21은 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단독으로도 전자전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투기는 방공망 침투 방식 자체를 바꾼다. 전자전기가 먼저 길을 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전투기가 각자 방공망을 분산 교란하며 동시에 진입하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는 상대방 공체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 해상으로 시야를 넓히면 KDDX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구축함은 전장에서 회피 기동이 제한된 플랫폼이다. 그래서 전자전은 생존의 핵심 요소다. 모듈형 ECM이 적용된 KDDX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해역 전체의 전자 환경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함대 작전의 안전 반경을 크게 확장시킨다. FA-50에 대한 적용 역시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다. 경공격기급 플랫폼이 통합 전자전 능력을 갖게 되면 고가의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고도
위험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제한된 예산을 가진 국가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수출 시장에서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투기나 함정을 구매하는 국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통제권이다. 핵심 기능이 외부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의 통합 ECM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플랫폼과 전자전 체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완결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을 재정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통합전자전이라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 더해지면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대체 공급자가 아니라 전력 설계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전자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역이며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협 데이터의 축적, 실전 운용 경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진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은 전자전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장비의 성능을 자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미래전쟁의 규칙을 읽고 그 규칙을 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나라만이 보이는 전투에서도 승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중심에 한국의 통합전자전이